내 집 마련 시기 언제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질문, 내 집 마련을 언제 해야 될까요? 혹은 1주택자인 경우 언제 갈아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이광수 위원입니까? 네, 이분이 조금 이제 나와서 또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집을 살 때 중요한 건 어디보다도 언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언제쯤 되는가 이 부분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서두에 지금 나와 있는 거대로, 네, 언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집, 아파트, 네, 이거는 주택이라고 하죠. 집 혹은 아파트는, 주택은 우리가 지금 100% 투자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주성이란 것도 갖고 있습니다. 거주성. 네, 이 거주성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이클이 돌겠죠. 이제 모든 시세는 오름과 내림이 반복되니까, 그럼 이 바닥일 때는, 이 내려갈 때는 팔고 있다가 전세 살다가 올라갈 때는 또 내 집 마련하고 또 팔고 사고, 이 주식처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디라는 부분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실 이렇게 변곡이 나오고 상승장과 하락장이 반복될 때마다 옮겨가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큰 것이 바로 거주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다니게 되겠죠. 그리고 뭐 직장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웃들의 어떤 상호 관계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엔터키만 누르고 뭐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타이밍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려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어디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제란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같은 아파트를 5억에 사느냐 20억에 사느냐,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제대로 잡게 되면은 이 언제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 어디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입지라는 부분이 사실 어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3 대책에도 6억이 급락하고 패닉셀에 지금 다주택자도 금매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이겁니다. 네, 지금 패닉셀,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시기는 투자성이 거의 없죠. 네,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매한 아파트 뭐 10억짜리 아니면은 5억짜리 아파트 10개 20개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5억짜리 아파트 3개를 가지고 있느니 15억짜리 똘똘이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투자성은 지금을 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0억짜리 2채가 있는 것보다는 지금 뭡니까? 이거 모아서 똘똘이 한 채로 20억짜리 한 채를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투자성이 없다 보니까 위험 회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다주택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주택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없고, 기존의 다주택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물론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3 대책에도 6억이 급락하는 이 현실이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사야 되는가, 이 문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제 지금 제목이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라는 부분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지금 갈 곳은 계속하죠. 이 시국에 지금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서초. 예, 신축 단지들이 많은 서초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최근에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또 지금 뭐 신고가 나오고, 그리고 서초 그랑자이 보시면은 33억 5천만 원 또 신고가 쳤어요. 며칠 전에. 이 단지의 종전 신고가가 29억 7천인데 이것을 신고가를 다시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당 1억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디를 먼저 생각할까? 지금 대부분에 있는 언제를 먼저 생각할까? 자, 이것은 비중을 언제를 한 저는 80%를 정도 일단은 둬야 되겠고, 어디냐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 20% 정도, 가격이 맞으면 상급지로 가는 것은 지금 당연한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주택도 지금 정리를 해서 상급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어디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디라는 부분과 언제라는 부분이 딱 절묘하게 맞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거 답입니다. 어디라는 부분과 언제라는 부분이 이게 딱 매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저렴한 가격에 내가 살 수 있는 어디, 입지라는 부분을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역전세가 어떻게 되고 미분양이 어떻게 되고 건설사 뭐 부도가 안 나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닥에 대한 신호들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말했던 거 입지라든가 지금 약간 입지도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죠. 미분양이 얼마큼 되고, 네, 지금 그리고 역전세난이라든가 뭐 이런 거 미입주 이런 것들 미계약 이런 것들은 바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닥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그게 뭡니까? 금리라는 거죠. 금리. 네, 금리 상단. 금리 상단에서 이제 금리 하락으로 전환될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거 증명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정책을 우리가 통화 정책을 할 때 금리 상단에서 이제 금리 하락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반박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언제죠? 그럼 언제라는 대답은 딱 하나밖에 나온 거죠. 이거 언제입니까? 금리 꼭지라는 겁니다. 금리 꼭지. 금리 꼭지에 내가 어디라는 부분이 결합이 되면 가장 좋다. 근데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집은 항상 어떻습니까? 덜 떨어집니다. 네,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는 부분과 어디라는 부분은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주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같이 뭐 삼성전자 언제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된다. 라는 부분으로 꼭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 이르게 됐을 때는 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것이 재건축이죠. 재건축. 자, 재건축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신축 아파트나 아니면은 뭐 준신축 그런 아파트들에 비해서 투자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투자성.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당장 뭐 입주를 뭐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미래를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하락장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사실은. 바닥권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바닥권에 이르렀을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이 보면 이제 재건축 단지고 반면에 올라갈 때 가장 또 많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금리가 또 떨어지게 되면 투자성이 또 늘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가 가장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재건축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전제가 분명히 돼야 될 겁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중간에 이렇게 재건축 단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되겠죠. 나중에 보면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잠실 쪽이나 우리가 대부분 뭐 오대광역시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재건축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하락률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요즘 대장 아파트, 대한민국 최고의 대장 아파트인 압구정 현대조차도 지금 뭐 8억 원이 떨어졌네요. 계약이. 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디라는 부분을 먼저 염두에 해둬야 되겠죠. 어디. 네. 그 다음에 무엇이다 매치되는 것은 이 어디를 언제 사느냐라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 거주성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것 자체,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입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반응하는 게. 마치 금리만 올라가면 내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의외로 덜 떨어지지 않고 뭐 이런 부분 되고 내가 여기는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파트는 거기서부터 더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상승기 때 이 꼭지에 나타났을 때 전형적인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네, 매치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금리 최저죠, 최저. 그래서 금리가 최저일 때는 아파트를 사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금리가 최바닥에 있을 때 아파트 살려고 난리 나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 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이제 교통 호재. 이거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듭니다. 교통 호재. 네, 꼭 이럴 때 보면은 꼭지에 이르게 되면은 교통 호재는요, 사실은 주택에 있어서 호재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교통이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하는 이런 효과들은 사실은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시세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교통 호재라는 미래에 될지도 안 될지를 모르는 거 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간다. 이거 분명히 이거는 뭡니까? 꼭지 신호입니다. 꼭지 신호. 굉장히 조심하라고 제가 작년에 GTX 이거 물리면 죽는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3번이 뭡니까? 예, 리모델링. 자, 이 각 아파트마다 현수막이 다 걸립니다. 리모델링.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이 불변의 지금 보시면 꼭지 신호입니다. 금리가 최저 이르렀다. 그 다음에 교통 호재로 아파트 값이 장난친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이 세 가지는 현수막 온 아파트 현수막으로 도배가 됐죠. 자, 이 세 개일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 꼭지에서 전형적인 나타나는 패턴이고 바닥에 이를 때 우리가 지금 바닥에 이를 때는 언제가 되겠죠? 이거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거 금리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뭡니까? 금리가 꼭지입니다. 금리가 가장 높아요. 이 시기에는. 자, 이 유일한 신호 중에 객관적 자료다. 그럼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미분양도 있을 거고, 미분양도 최대가 이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미계약도 있을 거고, 예, 여러 가지 신호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역전세난, 네, 세입자 못 구하고 뭐 난리 납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신호들이 막 있을 겁니다. 이건 주관적인 어떤 데이터상으로는 이게 확인이 되지 않는 거. 유일하게 확인되는 거는 금리 꼭지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올라가는 과정 중에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올라가는 과정 중. 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떨어지죠.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이전에 없었던 투자성이 또 살아납니다. 투자성이 이제 증대가 되겠죠.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위험 회피를 이제까지 추구했던 것이 바닥권에 이르게 되면서, 네, 저점에 이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재건축 단지들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또 이 대뿔이 돼요. 계속 재건축 단지들이 이제 뭐 반토막 났다가 다시 올라가고, 우리가 뭐 2012년도 압구정인데도 마찬가지고 음마 아파트도 반토막 났었습니다. 뭐 8억 원대도 못 팔아가서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42억 신고가를 치고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또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선택을, 주택을 선택할 때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항상 어디입니다. 어디. 그 다음에 마켓 타이밍을 본다. 내가 생각하는 마켓 타이밍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언제입니까? 금리가 최저일 때입니다. 금리 최저일 때. 그 다음에 교통 호재로 지금 뭐 대한민국이 들썩일 때, 그 다음에 리모델링으로 현수막이 다 붙어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타이밍이란 것은 이제 바닥에 대한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는 잘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회피할 때가 언제입니까? 집을 살려고 하지 않을 때, 금리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사실 이 시기가 지금 아파트를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기 되겠고, 내가 원하는 집을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조달 비용은 좀 늘어나겠지만 어차피 변동금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점에 이르게 되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미쳐 날뛴다, 못 사서 날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이클이라는 게,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사실은 재건축 단지의 사이클과 가장 이것이 조금 잘 맞습니다. 사실은요. 네, 이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주택이 투자성이 안전이 없다 그러면요, 이 사이클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진폭이 레인지라고 하는 이 진폭이 확대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재건축 집은 항상 어땠습니까? 노후화가 되고 또 새 아파트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 이제 신규 주택 우리가 보통 보면은 18,000가구에서 한 25,000가구 정도는 꾸준하게 줘야 되겠죠. 도심지에는 이제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노후주택을 계속 개발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폭이 커진다는 부분들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여러분들 뭐 답은 이미 지금 머릿속에 다 있을 겁니다. 금리 꼭지. 가장 객관적인 자료 금리 꼭지. 그리고 이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어디라는 부분들을 미리 염두에 뒀던 것들을 뭐 여러분들 임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